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보세요. 정서로 호기진 아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옷은 한 벌밖에 없었고 장난감도 없었고 맨날 콩나물밖에 못 먹었어도 정서가 꽉 채워진 아이는요, 반드시 잘 살아요. 정말 중요한 걸 넣어주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우따입니다. 제 영상을 보면은 주로 우리의 문제가 어렸을 때 양육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상당히 기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질 플러스 환경, 양육 환경을 말해요.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내 부모의 양육 태도, 내가 만나던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엉겨 붙어가지고 나의 기질 플러스 성격으로 내가 탄생하는 거지, 내 타고난 유전자 때문만도 아니고 내 엄마 아빠가 날 그렇게 키워서만도 아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좀 살기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운 기질을 강하게 타고났어도 후천에 의해서 이거를 조금씩 적응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내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자존감이 좀 특히 낮은가 하니 내향적인 분들이 좀 그래요. 저는 말이 없고 낯가림이 심하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잘 도전하지 못하고 좀 겁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절대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한 아이랑 비교되면서 그렇게 되기를 좀 강요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랑 어울리라고 했고 그런 아이를 칭찬하는 걸 들었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렇게 소심하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 앞에 나가 말을 잘해야 된다. 노래도 해봐라. 막 이러면서 좀 활달성과 외향성, 에너제틱한 그런 것들을 좀 강압적으로 요구받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향적인 아이는 뭘 느끼겠어요? 난 부적절하네. 내 성격은 잘못됐구나. 이런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한다 한들 얼마나 좋아지겠어.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향적인 아이가 노력을 해서 외향적인 아이가 됩니까? 사회적 가면을 쓰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어떤 도구적인 외향성을 가질 수는 있겠고 그건 갖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외향인의 에너지와 그런 활발함과 도전의식 이런 거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더 많아야 그 공동체가 더 안정적이에요. 앞에서 불을 질러서 끌고 가는 건 한두 사람이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사회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거를 구태여 바꿔서 외향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자꾸 막 활발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부모들을 보면 부모 자기가 그 내향적인 성격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의 불안, 그거를 아이에게 계속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는 내가 아닌데 내 고통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 같아서 그걸 되게 바꿔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모로 태어난 애를 강제로 어떻게 세모로 만듭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네모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네모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양육이다. 이런 외향과 내향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난 기질에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성향, 타고난 유전자, 기질 이런 거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다 필요해서 태어나거든요. 필요 없으면 도태됐을 거예요. 필요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라는 걸 자꾸 확인시켜줘야지. 그거를 내가 원하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된다. 아이를 걱정한답시고 이렇게 막 내천자 되면은요, 아이가, 난 엄마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난 오늘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유, 오늘 앞에 나가 발표하기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해보려고 애썼네. 대단하다. 신중하게 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 이렇게요. 자기 성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두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애 발표해요.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어떤 좀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리뷰를 의뢰받은 책인데요. 저 좋더라고요. 예민한 아이 욱하는 엄마라는 책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는 엄마의 말연습. 어떻게 말해야 아이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향적인 아이, 내향적인 아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공격적인 아이, 산만한 아이, 느린 아이, 너무 성미가 급한 아이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내 새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럴 수 있겠다. 넌 참 잘했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한 5-6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야, 이 새끼야! 연기는 한계가 있어.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내 시각이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포인트가 달라져야 된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 높은 아이를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화가 많아? 왜 이렇게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에너지가 많고 활동성이 많구나. 아주 그냥 정의롭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물론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훈육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 이 책에서는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를 내가 나쁘게만 인식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빠요. 그러나 좋게 인식을 하면 나는 꼭 필요한 존재. 그대들은 꼭 필요한 존재. 내 아이는 꼭 필요한 존재. 그렇게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 내지는 내 자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세상에 한 생명을 낳아 키우고 성장시킨다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어떻게 순순히 되겠어?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난 순순히 되던데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유전자가 정말 좋게 타고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순한 기질로 태어나는 게 한 40% 되거든요. 근데 느린 기질이 15에서 20% 되고 까다로운 기질이 10에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5명 정도는 엄마 아빠를 더럽게 힘들게 하는 아이로 태어나요. 근데 10명 중 4명 정도는 그냥 뭘 해도 다 잘 따라오고 착하고 순하게 말 잘 듣는 아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옆집 말 잘 안 듣는 애랑 비교하면서 저 엄마는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우길래 저래 이러지 말자고 상처받는다고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저 같은 엄마들은요. 이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제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타고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나올만 하니까 나온 거다. 애들이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 이 엄마 탯줄은 내가 나올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10명 중 1명은 까다로워야 인류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민하고 아주 깐깐하고 그냥 꼬장꼬장한 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 아이를 누군가는 키워야 된다면 그게 나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까지 몇 살까지 나를 힘들게 할까?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10년, 20년 멀리 바라보고 이 아이를 시든 꽃에 물을 주면 파릇파릇 살아나듯이 말로 계속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이제 감정에 노예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바로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러면 어떡하냐. 난 이미 소리를 질러버렸는데 괜찮아요. 사람 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 애를 자기 전에 한번 불러서 꼭 끌어안고 엄마가 아까 환타 쏟은 것 때문에 너한테 소리 지른 거 미안해. 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엄마가 순간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치우는 게 막막해서 그랬나 봐. 다음부터 소리 안 지르고 잘 가르쳐 줄게. 너도 조심해. 이렇게 숙습을 하시면 돼. 사과하는 부모 얼마나 좋아요. 부모는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할지 몰라도 애들은 부모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요.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해서 부모가 사과하면 용서 못할 아이가 없어요. 다 용서해요. 아유, 애 하나 키우는데 더럽고 치사하다 그냥 접하면 되는 것을 뭐 이렇게 어렵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하고 귀한 일은 한 생명을 낳아 한 인간으로서 키워내는 일이에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별로 없어도 아이는 잘 키울 수 있어요. 아이는 정서로 잘 키우는 거예요. 정서로.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보세요. 정서로 호기진 아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옷은 한 벌밖에 없었고 장난감도 없었고 맨날 콩나물밖에 못 먹었어도 정서가 꽉 채워진 아이는요. 반드시 잘 살아요. 정말 중요한 걸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